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그 대국 자세에 있어서 신경전까지 느껴집니다. 자, 한국의 한승주, 중국의 양딩신 선수의 대결. 자, 손이 나올 듯 말 듯 이번에도 망설이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지금 쌍립 쪽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막으려는 것 같죠? 일단 저희가 먼저 좀 볼까요? 일단 여기가 아니면 다른 것은 별로 대안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여기를 찔러서 막으면 끊었을 때 이제 쌍립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완벽한 차단인데 네. 흙은 여기 끼우는 수를 당장 공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어도 여기 끊어져서 그렇다면 흙은 이 장면에서는 약점을 지키고 공격을 가야 되고 백이 뭐 쉽게 바깥쪽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흙돌이 다 잡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그렇다면 흙은 이쪽을 쌍립 써서 여기를 나오면 이렇게 젖히고 버티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딩신 5단도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를 칠 것 같고요. 따내면 일단 팩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여기 부피가 워낙 커져서 백이 이렇게 끊고 따내면서 해소라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나죠. 그렇다면 이 패를 따냈을 때 여기서 이제 팩감을 어떻게 계산해 놓고 둬야 할지 그럼 아래쪽 네 팩감인 거죠? 젖히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팩감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따내고 백이 여차하면 지금 이런 곳에 그리고 또 이런 곳에 팩감을 썼을 때도 문제입니다. 흑도 우화 백 잡자는 패가 팩감이 안 될까요? 먹여치는 것 정도는 팩감일 텐데 이제 악수고요. 좀 쉽게 손해가 아닌 것으로 가면은 네, 밀어 간다면. 이렇게 두 번을 연타한다면 이제 젖혀서 이렇게 패하는 게 좀 있고 이쪽 부분에 약간 맛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입구자로 가면 잡지 않나요? 이것도 이제 이쪽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 이쪽 부분 두고 끼어 있고 치 받을 때 계속 잡으러 오는 것은 맛이 너무 나빠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만치 않은데요. 그리고 이쪽은 흙이 팩감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든 지금 둘 다 좀 아깝습니다. 이것은 여기를 막혀서 손해고 여기를 두면 백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살렸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이 교환 자체는 나중에 이쪽 부분에 백이 뒷맛을 노릴 때 분명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패는 흙은 지면 큰일 나는데 백은 한 번 뒤로 이었을 때 막상 이렇게 이어도 흙이 어떻게 돼야 할지가 좀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국면은 한승주 5단이 좀 고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귀에서부터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웅크려서 받아둔다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뒷맛 정도 남겨둔다는 건가요? 당장은 뜻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자, 과연 한승주 선수가 어디까지 내다봤을까요? 지금 양딩신 선수가 분명 이제 여기를 늘거나 빈 삼각 두거나 네. 둘 다 볼 겁니다. 근데 둘 다 흙의 의도가 완벽하게 파악은 잘 안 되네요. 어차피 그 아래 6점 연결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곳을 뒀을 때 장점이라면 뭐 이렇게 늘었을 때 찝는 게 선수거나 여기가 선수거나 빈삼각 뒀을 때는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될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득인데 선수가 되는 것도 확실치 않은 뿐더러 선수가 돼도 사실은 연결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죠? 네, 뭐 완벽하게 여기가 돌이 있다고 해서 이 형태에서 뭐 완벽하게 득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득이 되려면 이런 건 있긴 있는데요. 여기를 찌를 때 이렇게 밀고 나와서 연결하는 모양을 만들 때는 조금 득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먼저 백도 여기를 공략을 하면 그것조차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들여다보면 여차하면 백이 지금 뚫고 나서 이렇게 아, 오는 네. 것도 좀 두렵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한승주 선수가 이쪽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귀에서 살고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양딩신 5단도 정확한 의도 파악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꽤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좀 손이 빨리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단 뭐 그 좌중앙 쪽에서의 패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늦춰서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들여다보거나 하는 그런 약점들은 없어지지 않나요? 여기요. 네. 여기로 두면 2패를 좀 양보하더라도 이 자체가 흙이 득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흙은 이쪽으로 변신을 하거나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단수를 치고 같이 나가서 그 이후에 여기를 3-3을 들어가면 이런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단은 하고 봐야 되는군요. 방금 전에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흙의 의도는 그렇다면 확실합니다. 들어가서 일단 득을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교환이라면 흙의 3-3은 좋은 수입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양등신 5단이 이수를 까다롭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빈삼각으로 두는 게 네. 보통일 것 같은데요. 들었습니다. 내려서서 받았고요. 제가 빈삼각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여기가 흙이 항상 이쪽 정리가 끝이 나면 선수이기 때문에 네. 당장 여기가 크게 가치가 없고 보통은 이제 내려서서 다음에 이쪽 부분에 뭔가를 노리는데 그게 없다면 빈삼각이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전에 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흙이 연결시켜두고 패가 아니라 따로 정리를 시킨다면요. 좌하 귀의 뒷맛은 남아 있는 건가요? 좌악의 뭐 약간의 뒷맛은 있긴 할 텐데 네. 사실 그런 부분 좀 애매해서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수단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흙이 중앙으로 탈출한 이후에 뭐 이렇게 두고 따고 이렇게 두고 진행된다면 나중에 여기를 두고 이런 데만 가도 뒷맛은 참 고약합니다. 네. 그럼 지금도 흙은 패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일단 아까 패를 하는 변화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는 좀 곤란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팩감이 흙이 악수패가 아니라면 좀 팩감 사용도 어렵고 백은 이곳 이런 걸 사용하면서 패를 노려왔을 때
흙이 좀 더 곤란해 보였습니다. 초콜릿까지. 자, 뭐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없거든요. 네. 근데 중국 선수들이 대국시에 뭔가 많은 것을 휴대하고 대국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콜릿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 초콜릿은 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점심시간이 없는 시합에서는 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흔히 이제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이제 당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선수들이 많이 휴대를 하고요. 최근에는 한국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본 선수들도 이제 중국 선수들의 영향을 받아서 초콜릿을 가지고 대국장에 오는 선수들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승주 선수도 아침 8시 반에 아침을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대국장 밖에서 잠시 좀 무언가를 섭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직접 뭐 빵과 우유를 선수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점점 이 점심시간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제로 중국 갑조 리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점심시간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갑조 리그는 좀 다른 이유이긴 했습니다만 인공지능이 점점 이제 뭐 해설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중국 선수들이 중간중간 그 인공지능의 해설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한국 선수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중국 자체 내에서도 이건 좀 규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점심시간 자체를 없앴습니다. 가장 이제 황당하다고 생각됐던 부분은 지난해 중국 갑조 리그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신진서 선수가 이제 커제 선수와 대국을 했었는데요. 네. 커제 선수가 점심시간 봉수를 하자마자 핸드폰을 켜서 뭐 중국 바둑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당시 절해가 해설하고 있던 자기와 신진서 바둑의 승률 기대치를 대놓고 앞에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심하다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중국견에서 어떤 발빠른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선수들 모두 뭐 점심시간을 없앤 거에 있어서 좀 반기는 추세고요. 그런데 그 점심시간을 없앤다는 것의 시초가 사실은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이고 그것을 주장했던 선수가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2005년에 있었던 그 LG배 4강전에서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대국을 했는데 네. 물론 구리구단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도 들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은 이제 구리구단이 점심시간 이후에 너무 정확한 수순으로 찔러 들어오니까 당시 현장에 많은 중국 기사들이 있었고 그 중국 기사들의 혹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찜찜한 기분이 있었다 이런 것을 주최 측에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점심시간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점심시간에 대국장을 봉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이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있을 때 대회 관계자가 동행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직접 좀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오는데요. 3-3을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생각 시간이 길어지네요. 내려서 받을 걸 예상 못했을까요? 일단 이 흐름이라면 흙이 그 전에 여기를 붙이고 틀어 막은 게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괜히 뒀다가 지금 바깥쪽으로 돌파를 당하는 자세이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 쪽은 흙이 제압할 수가 있고 이제 이쪽 부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패가 만만치 않다면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패조차도 백이 지금 뒤로 물러서도 사실은 여기를 막을 때 여기를 끊는 자세가 나오면서 백이 패를 양보해도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자세보다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흙이 답답한 국면입니다. 자, 지금 뭐 양딩신 선수는 본인 차례가 아님에도 이미 돌을 한 3개 정도 자신의 앞에 올려놓고 있고요. 돌이켜보면 역시 이 부친수 조금 과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 붙이는 역습을 받아서 그때부터 한승주 선수가 좀 괴로워하고 있는데 붙이는 수로 뭐 이쪽 날일자를 간다든가 혹은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좀 더 단단하게 지켜두었다면 지금보다 더 유장한 흐름으로 길게 끌고 가는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좀 흙이 무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장고를 하는 모습이나 혹은 중간중간 살짝 나오는 어떤 제스처 이런 것에서 한승주 5단이 지금의 형세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쪽 귀도 지금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네. 네, 이 자리죠. 쌍립을 섰고요. 백은 이제 단수를 치게 되는데 여기 단수를 치고 둘런지요. 네. 지금 약간 개시원이 실수를 해서 양등시 5단이 직접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결국 이 진행으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한승주 5단이 네. 패 그리고 가나요? 패 갑니다. 지금 표정에서도 약간 결의에 찬 표정인데 네. 강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패를 들어갔어요. 네. 자, 이곳에서의 타협이 아닌 일단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승주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뭐 백은 당연히 따낼 테고요. 한승주 선수가 그 뒤의 변화까지 좀 완벽하게 봤어야 하는데요. 아니면 혹시 지금 뭐가 여기를 더 있나요? 따낼 때 이렇게 느는 수가 통한다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양딩신 선수가 패를 상대가 버틴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일단 따내고 봐야죠. 네. 상대가 패감 쓰면 그때 받을지 말지 계산하고 다시 따내면 이게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따낼 때 흙이 느는 수가 통한다면 백도 여기서 패를 따내지 않고 있는 게 정수이기 때문에 멈칫했습니다. 따낼 때 이 느는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를 띄워서 이으면 위로 이어서 여기 끊는 게 백의 권리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기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죠. 지금 있는 수가 나옵니다. 그렇네요. 지금 한승주 선수가 한참 장고 끝에 함정을 팠는데 양등신 5단이 걸려들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그림인 건가요? 지금도 또 네, 연결하는 자세가요.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밀고 나와서 그뿐인가요? 두겠다는 건데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흙이 여기밖에 없는데요. 네. 혹시 백이 여기를 꽉 이어버리고 맛보기로 여기 끊는 것과 양쪽을요?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수법이 나왔을 때 네.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아니면 백이 먼저 여기를 끊어서 좀 더 확실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당장 끼우는 것은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끊고, 원래는 이제 모양상은 흙이 여기를 단수치고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데가 양쪽을 보게 된다면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흙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흙은 일단은 따내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때 이 흙돌이 잡히면 바둑은 끝이죠. 네. 안에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수상전도 봐야 되고 복잡하네요. 이렇게 되면 또 여기 돌과 여기 돌의 수상전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승주 선수가 여기가 패가 아니라 이쪽을 두고 여기에 느는 수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보단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 그 맛보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양딩신 선수도 이제 앞선 수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를 그냥 이으면 끼웠을 때 우측으로 단수를 치면서 지금 여기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백이 먼저 끼우는 수가 또 있습니다. 단수 치면요? 단수 칠 때 그때 이으면 여기를 잇는 자세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으면 아까 여기 수상전 갔을 때 흙이 반대쪽을 끊고 나서 잡으러 가는 것과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한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끼우고 있고 여기를 따낼 때 이렇게 들여다봐서 잡으러 가면 이게 백의 최강수입니다. 지금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잇고 끊어야 되고요. 네. 그때 여기 뭐 단수 치고 한 칸 뛴다든지 꼬부리면 끼웠습니다. 역시나 끼우는 수순부터 밟아가죠. 이렇게 됐을 때 이 흙돌이 지금 수가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단수는 항상 된다고 보면 최대로 봐서 5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백돌 6수, 최소 6수입니다. 한승주 선수가 뭔가를 발견하겠는데 양딩신 선수의 지금 끼우는 수가 좋아서 여전히 바둑은 흙이 위기입니다. 흙도 지금 아예 우측을 끊고 가기에는 지금 여기를 끊고 이렇게 가면 수상전은 네.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백이 지금 붙이고 이렇게 살리면요. 흙은 여기를 또 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전을 전개하면 확실히 흐름은 백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한승주 선수의 그 재기발랄함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초반 하변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도권은 양딩신 5단이 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우측을 끊고 길게 가야 하는 건가요? 근데 일단 수상전도 좀 보긴 봐야 되나요? 근데 지금 뭐 흙이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어차피 지금 백의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쉽게 안 되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들여다봐서 이건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이 흙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뭐 아까처럼 단수 치고 나가거나, 흙이 지금 무조건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제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두거나, 혹은 이 교환은 좀 아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거나 해서 백이 끝까지 잡으러 오면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지금 뭐 패도 별로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으로
돌입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면 흑은 다른 탈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좌측. 손이 지금 좌측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러고 나서 이쪽을 지키는 자세도 뭐 좋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키면 이제는 백이 끝까지 잡으러 갔을 때 이 장면에서 중앙을 커버하면서 여기를 잡으러 가기까지 하는 게 흑은 좀 네. 무리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잡으러 갔을 때 여기를 날일자로 나오면요. 지금 여기 단점도 있고 이 세 점도 백이 공략하고 있고 해서 흑이 훨씬 급하죠. 좌측을 두게 된다면 한쪽에서의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뭐 한승주 선수의 손이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선택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통합 예선 2회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한승주, 양딩신 한승주 선수의 바둑입니다. 시간 차이가 제법 나고요. 아직도 한승주 선수 찾아내지 못했는데요. 네, 아직은 좋은 결과를 찾아내지 못하고 장고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백이 중앙을 끼워갔을 때 어느 한쪽으로 단수를 쳐야 합니다. 앞서 손은 좌측을 왔다 갔는데요. 네, 결국 지금도 좌측인데요. 가나요? 확실히 안 좋은 싸움인데 괜찮을까요, 좌측은? 제가 보지 못한 어떤 것을 한승주 선수가 찾아냈길 바라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귀가 지금 더욱더 붉어져 있는데요. 모든 기사들에게 통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그 이적의 수라고 해서 귀가 빨개졌을 때 그것을 좀 심리적 동요로 이렇게 풀이한 유명한 바둑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열이 좀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니까요. 네. 자, 귀가 빨간 것만 보더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지금 먼저 공격 들어갑니까? 물어보는 건가요? 백에게 어디로 받을지? 여기를 지금 지키고 여기를 이을 때 그 다음에 여기를 공격을 들어가는 것은 백이 이제 끝까지 잡으러 가서 오히려 흑이 잡히는 결과인데 네. 지금 모양 흑이 좀 무리긴 합니다. 수순을 틀었어요. 중앙 있고요. 네. 지금도 상황이 썩 반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화를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있고 여기서 이제 백이 끊는다면 네.
여기를 살거나 했을 때 백이 여기를 노리기엔 약간 자충이 채워져서 좀 더 거북하다 뭐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고 사는 것은 백이 지금 그냥 이런 데를 두고 여기 약점을 노리면서 여기도 동시에 추궁한다면 바둑은 백의 페이스이고요. 한승주 선수가 가장 그나마 좋은 그림은 이제 여기를 틀어막고 백이 수상전이 안 된다고 보고 이쪽으로 손이 돌아와서 살렸을 때 그때 여기를 살리고 나서 이제는 아까에 비해서 두수나 자충이 채워졌으니까 여기를 둬서 수상전 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것이 통했을 때에는 지금의 흑의 수법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승주 선수도 지금 이 우하기를 밀어간 수가 평범한 수는 아닌데 평범한 길로는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최대한으로 버텨왔습니다. 승부수입니다. 아, 중앙을 나를자로 먼저 나가는군요. 지금 여기를 두면 앞서 말씀드린 거기 막히는 변화 백이 그나마 가장 두려워할 만한 그 변화를 일단 날일자로 먼저 피했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나와서 이렇게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흑이 여기 다시 손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지키고 여전히 이제 이곳의 흑돌 공략과 이곳의 약점은 백이 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양딩신 5단의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흑이 고전입니다. 딱히 좋은 수가 잘 떠오르지 않네요. 흑이 그 석점 중앙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완생이 아니니까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번에는 아예 좌측을 지키나요? 지금 흑의 고민이 세 곳에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흑돌, 여기 나와 끊는 것, 그리고 이쪽 세 군데의 약점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쪽을 지키면요. 여기를 두고 백이 이렇게 둔 다음에 흑이 이곳을 어떤 식으로든 지킨다면 이쪽을 공략을 들어가서 이곳이나 이곳으로 공략을 들어가서 이게 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흑이 무리로 보여요. 지금 이어서 지켰는데요. 네, 지금 방금 전 보여드린 그 길로 갈 것 같죠?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이런 곳을 두는 순간에 지금 찝고 젖혀 이어서 수상전 가는 것과 이쪽 한 칸 뛰는 것 전부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흙이 확실히 고전이네요. 지금 뭐 가만히 띄어도 그렇고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예 우측을 내어주고요. 그 중앙의 백도를 잡는다면 차이가 클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좀 흙이 부정적인 쪽으로 형세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흙이 망했죠. 아, 망한 정도예요. 우변이 다 잡히면 망했습니다. 좌하도 좀 찜찜해 보이기는 한데 아래 뭐 젖히는 것까지 선수라면 넘어가는 거는 막혀 있는 거죠? 네, 여기 젖히는 게 이쪽 사활에 대해서는 선수로 듣고 그 네. 다음에 이쪽을 공략하는 뒷맛은 분명 있습니다. 자, 끊어갔고요. 네, 지켜줄 때 여기서 이제 흙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 한 칸 띄면 안 되나요? 백도 여기 한 칸을 뛸 것 같습니다. 이쪽을 띄거나 이쪽을 띄거나 네. 어느 쪽도 흙이 곤란해 보입니다. 끊어가면 안에서 못 살까요? 사실 돌려치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여기를요. 말이 안 되나요? 네. 일단 살려두고 하면 중앙도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바로 백이 이제 중앙을 먼저 건드리면 여기가 백돌이 이렇게 흑돌을 자충 채우면서 끝낸 순간에 네. 뒤로 돌아오고 백이 여기를 그냥 쉽게 지킨다고 해도 지금 이 싸움은 흑이 여기를 다시 움직일 때 백이 살고 흑이 살 때 여기 백이 먼저 오게 되는 싸움이거든요. 이건 잘 안 되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뭐 그 길로 갑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 물고 늘어져야만 네. 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자, 백도 뭐 확실한 제압에 있어서까지에는 갈 길이 멀고요. 네, 어쨌든 이 바둑은 좀 확실히 고전이긴 한데 그래도 국면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자, 한승주 선수의 주특기로 잘 만들어내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 판이죠. 박상진 2단과 한희정 5단의 대국. 자,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이 좀 시끄러운가요? 네, 지금 중앙 쪽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인데 박상진 선수가 지금 중앙을 타개하는 상황이고요. 네. 한희저우 5단의 마지막 수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급소를 가면서 중앙의 흑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앙의 흙이 타개가 됐을 때의 형세 판단이 중요할 텐데요. 시간을 박상진 선수가 손이 빠른 편이군요. 자, 뭐 한희저우 선수 35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보통 이 시간만 봤을 때
형세를 대변해주기도 하던데요. 근데 지금은 꼭 시간을 대변하는 그런 형세 같지는 않아요. 계산이 나오셨나요? 지금 중앙 쪽에 흙이 타개가 돼야 바둑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백은 중앙 공격과 끝내기 승부, 칼자루를 두 개를 쥐고 있고 흑은 일단 타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내기 승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백이 편해 보입니다. 만약 흑 타개도 그 좌측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타개를 한다면 백 상변도 미생 아닌가요? 머리를 내민다면 미생이긴 한데 네. 머리를 내밀 수가 없어서요. 지금 없나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갖다 붙이기 때문에 뭐 어떤 수도 밖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탈출한다면 최상이지만 그건 좀 네. 불가능해 보이고요. 주변이 너무 두텁군요. 한의저우 5단의 바둑은 침착하고 두텁습니다. 약간 수익기에서 단점이 있다라고 신민준 선수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신민준 선수가요? 네, 사실 지적이라기보단 제가 한의저우 선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물어봤더니 네.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민배 본선에서 신민준 선수가 한의저우 선수에게 역전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중반에 역습으로 상대의 대마를 오히려 다 잡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개를 하다 상대의 대마를 다 잡아버린 그 바둑을 기억하면서 침착하지만 좀 수익기에 약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 한희서우 선수도 97년생으로 어리기는 하지만 박상진 2단은 이 선수보다도 4살이 더 어립니다. 네, 2001년생이고요. 신진서 선수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가대표 육성군 소속으로 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육성군 소속 선수들은 얼마 전에 그 영재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박현수 선수가 있고요. 지난해 그 대회에서 활약을 했던 박종훈 선수, 뭐 그 외에 박진영 선수, 이번에 영재대회 준우승자죠. 그런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선수는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자, 찌르는 교환부터 물어보고요. 당장의 타개도 타개이지만 좀 나중을 위해서 지금 찔렀던 것 같습니다. 우측이 다른가요? 네. 지금 여기까지 찌르는 교환이 된다면 이곳에 흑도를 타개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콕 집어서 공략해 들어간다면 백이 참 뒷맛이 고약하죠. 네. 그럼 살기 전에 이 단수까지도 쳐두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 흑돌이 잡히면 지금 바둑이 끝나는 상황이니까 이 흑돌을 버리면서 바깥쪽에서 단수 치는 게 더 낫다. 이런 상황은 이미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수까지는 아껴놓을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면 이쪽 단수를 쳤을 때 그때는 여기를 백이 막아서 끊어잡는 끝내기가 됐을 때에는 이곳 자충이 없는 게 약간 득일지 모르지만 백돌이 여기에 오는 순간 여기 자충이 채워지면서 중앙 타개에 조금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앞서 한의저우 5단의 바둑을 이제 침착한 바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상진 2단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바둑입니다. 그 한승주 선수와 양댕신 선수의 바둑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두 선수의 기풍이 풀이가 되는데요. 정말 한국 기사들 전체에서 가장 좀 독특한 기풍의 소유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박상진 2단의 바둑은 참 독특합니다. 뭐 국가대표 훈련 도중에도 재미난 일화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재미있는 일화는 뭐 많은데요. 박상진 2단의 그 독창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화 있었나요? 이건 송지훈 선수가 이야기해 준 것인데 처음에 육성군에 들어왔을 때 약 2년 전쯤인데요. 그때 송지훈 선수와의 그 육성군 리그 첫 대국인데 화점에 걸치고 나서 협공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제가 지금 모양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받아쳤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화점에 이제 돌이 있다고 치고요. 화점에 그냥 하나만 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걸쳤는데
이런 데를 협공했더니 뭐 이런 데 누목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깜짝 놀라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고요. 인공지능 같은데요. 네. 그 대국을 박상진 선수가 이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 사용을 했었군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박상진 선수가 이제 많은 이제 육성군 소속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할 때 네. 좀 독특한 수를 많이 두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리니까 이제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이 그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복귀할 때요. 이제 복귀하거나 연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어떤 수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박상진 선수의 바둑도 좀 재평가가 되고 네. 실제로도 뭐 이제 상진이 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라고 그 박상진 선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국가대표와 육성군 소속 선수들이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등장으로 더 인정을 받게 되는 자, 박상진 2단입니다. 혹시나 또 재미난 일화가 더 생각이 나신다면 지금 이후에도 네, 더 많은데요. 알려주시고요. 지금 국면이 워낙 험악하네요. 네. 뭐 치받는 게 당연해 보이기는 한데 고민을 해요. 치받았을 때 흙이 이런 데를 한 칸 띄거나 해서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 연결을 보면서 타겟을 꾀했을 때도 형태는 백이 조금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치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중앙 공격에 올인을 할 생각이라면 이런 수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당장의 우변에서의 맛은 없으니까요. 네. 뭐 당장 뭐가 없다면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대신에 여기를 뒀다가 흙이 살게 되면 우변은 그만큼 더욱 맛이 나빠지고 이거는 백의 올인 작전입니다. 일단 그래도 백이 치받는 게 보통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 쪽으로 완전히 올인 작전으로 나가면 여기 단수가 선수고 네. 여기를 젖힐 때 백이 끊지를 못해요. 여기를 당장 네. 찝힘 당하면 백이 잡혔죠. 수가 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뒤로 늘었습니다. 올인이네요. 지금 이 작전은 백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네, 좀 찝찝할 것 같거든요. 네,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올인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네. 이제 흙이 이었을 때 이 형태가 백이 찜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늘든 여기를 치봤던 간에 흙이 여기를 끊으면 다음 여기 끊는 것, 여기서는 여기를 단수치고 끊는 것, 네. 꽤 찜찜한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지금 실전은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느는 선택을 했다면 국면은 굉장히 험악해지겠습니다. 자, 박상진 2단이 또 재주를 부릴 장면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간이 상대방보다 1시간 이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시간을 투입을 해서 뭔가를 엮어낼 수 있을지. 지금 당장 젖혀서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요. 네. 네, 약간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먼저 물어봤다가 괜히 이 뒷맛을 없애서
백집을 굳혀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젖혀가는 것은 여기를 끊고 이렇게 단수치고 늘어서 당장은 큰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가 나지 않는다면 중앙 쪽의 흑돌이 위험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흑은 여기를 두고 있는 교환을 할지 말지 딱 이 선택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미리 단수를 쳐놓으면 백도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넘어갔을 때 한희저우 선수는 지금 이 그림이 백이 된다고 보고 실전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중앙 흑도 막상 몇 수 안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은 수상전보다도 지금 자체적으로 수가 안 난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부터 풀어가는데 이 자리 아까 네, 백이 붙여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에 대해서 박상진 선수가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을지요. 네, 확신에 찬 착점인데요. 애초에 흑이 이제 중앙 쪽으로 백도를 몰아가다가 여기를 백이 젖히고 젖히면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역습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돌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가 나왔습니다. 한희저우 선수도 지금 너무 당연한 수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네. 빠르게 착수를 했습니다. 붙이는 자리는 당연히 예상을 했을 테고요. 만약 그 중앙을 버리고 좌측의 두 점과 우변에 끝내기를 하는 것도 좀 계산에 넣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넣어볼 수 있는데요. 네, 저의 그 수준 미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군요. 자, 일단 뭐 박상진 선수에게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북은 좀 완벽히 계산하고 술기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박상진 2단, 한희저우 5단, 그리고 한승주 5단과 양등신 5단의 대결입니다. 네, 두 판 모두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딩신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바둑은 한승주 선수가 약간 고전 중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타협이 되는 쪽으로 양딩신 선수가 약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 이후에 몇 수에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아주 위험한 순간은 넘겼고요. 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기대해 보고요. 박상진 선수는 지금이 딱 가장 중요한 네.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의 그 중앙 타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